선생님들, 비고치키가, 우리 그 2023 유아임용 1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이제 구성주의가 중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고치키, 요번에는 비고치키를 이제 부각시켜 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유아 교육에서는 비고치키보다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가진 사람이 피아제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 비고치키 문제도 쌤들께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처음 본 것들이 결코 막 저기 언저리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건데 선생님들이 못 보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만 봤으니까. 기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들. 기출만 이렇게 기출 보는 것도 너무 지엽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출을 봐도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거의 문제와 답을 외우는 수준. 그렇게 해서는 선생님들 다음 내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와, 나 이거 몰랐는데 이런 거 투성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비고치키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고치키의 핵심 이론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피아제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자, 선생님들마다 피아제 공부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잘하는 피아제가 나왔는데 다음에 또 피아제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자, 그래서 우리 요번에 비고치키 혼잣말 요거 시험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혼잣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역시 비고치키가 이야기하는 그런 혼잣말부터 시작해서 뭐 내적 성장 언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하나 답 다 써봤거든요. 자, 그리고 의미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각도에서 나오든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조망 수용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드렸어요. 자, 선생님들 공부 뭐 그냥 본문만 막 외우고 뭐 구조와 자료니 뭐 이렇게 목차 적은 거니 막 이렇게 개념도 그린 거니 뭐 그런 거만 막 단편적으로 외워가지고 시험을 붙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시험 붙기 어렵습니다. 뜻도 모르고 막 단어만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붙기 어려워요. 자, 열심히 그렇게 해봤자 한 70점?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 목표가 70점 받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쓰고 나왔다. 그게 목표입니까? 붙는 게 목표잖아요. 붙으려면은 공부를 제대로 문제와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혼잣말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고치키 혼잣말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혼잣말도 얼마나 심도 있게 풀어봤는지 그동안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가 문제를 쫙 모아놓은 파일이에요. 요 문제가 언제 나왔던 거냐면 유아교육과정 200제. 자, 200제는 문제지도 해설지도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제 카페에도 올려놓고 유아 선생님들 다 모이는 그런 카페에도 올려두었습니다. 자, 유아교육과정 200제 25번에서 27번을 언어하고 관련된 문제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고치키에 관해서는 요 다에 해당하는 자, 비고치키에 의하면 혼잣말은 자기지향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 연령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사고와 융합되면서 뭐로 발달해 나가는 거죠? 혼잣말이 나중에는 내적 성장 언어로 발달해 나가는 거죠. 자, 혼잣말은 비계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지금 뭐 요 문제 하나 띄워봤고요. 혼잣말은 비계의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죠? 아이들이 이제 그 좀 사고가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아예 제가 이런 예문도 들어놨어요. 이런 예문도 들어놓고 혼잣말 뭐 답으로 쓴 사례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나는 지금 인어공주를 맡았으니까 여기 치마에 비늘이 있는 게 좋겠어.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친구와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늘 같은 거 단추 구에다가 달면 되겠네. 엄마한테 달아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혼잣말이에요. 비고치키에 의하면 혼잣말은 자기지향적인 언어인데 이게 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혼잣말이 점점 없어지고 사고와 융합되면서 이제는 내적 성장 언어. 어떤 거죠? 내적 언어, 내적 성장 언어. 그건 어떤 겁니까? 이때 되면 얘네들이 인어 해야 되니까 치마에 비늘이 있는 게 좋겠어. 이거를 말로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나는 치마에다가 단추를 비늘처럼 해서 엄마한테 달아달라 그래야겠네.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내적 성장 언어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혼잣말은 굉장히 자기지향적인 언어이면서 비계의 역할을 해요. 자, 요번에 혼잣말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자, 저희는 혼잣말 내적 성장 언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다각도로 사례와 함께 풀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 요거 혼잣말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내적 성장 언어 이제 본 겁니다. 자, 27번 아까 다 보신 것처럼 비고치키가 유아의 혼잣말을 설명한 건데 디귿을 채우고 이 시기의 언어와 사고의 특성을 설명하셔요. 요거는 이제 혼잣말과 함께 내적 성장 언어에 대한 그런 문제를 낸 것입니다. 자, 내적 성장 언어에 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놨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기중심적인 언어.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을 사적 언어라고도 하죠. 그렇죠? 놀이 장면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주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만 혼자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은 이제 자기의 사고를 점점 조직해 나가는 비계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사고가 잘 조직화되면은 혼잣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2단계의 언어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 자기 비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원래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보다는 내가 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막 아이디어를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비계의 역할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조절이나 자기 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혼잣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혼잣말을 다각도로 제가 문제를 내서 막 여러 가지로 트레이닝 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고치키가 굉장히 중요한, 비고치키 너무 중요하다, 구성주의 중요하다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구성주의가 대놓고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지만은 또 구성주의에서 핵심 인물인 비고치키를 물어봤어요. 근데 비고치키를 과거에는 이쪽을 물어봤다면 이번엔 이쪽 더 핵심적인 거. 사실은 상호 주관성이라든가 혼잣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비고치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비고치키를 공부하시고 상호 주관성과 혼잣말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는 불상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기출에 나기도 했지만은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났는데도 그게 중요한 것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눈 가리고 시험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지선 유아이명의 적중행진 시리즈 보고도 드릴 겸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려야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너무너무 목마른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